똑똑한 시니어님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어딘가 뻣뻣하고 아픈 곳이 한두 곳이 아니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굳어서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허리는 또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지 모르겠고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거나 비가 오기 전이면 더욱 심해지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자니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망설여지고 그렇다고 그냥 참고 지내자니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관절 통증 완화 스트레칭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과 어깨 통증을 확실하게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는 허리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동작들, 세 번째로는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발목과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신관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분명히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 목과 어깨 관절 통증 완화 스트레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과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장이 많이 쌓이는 부위 중 하나죠. 특히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오래 시청하시다 보면 목이 앞으로 나오면서 어깨까지 함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지난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50세 이상 성인의 약 70%가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근육의 긴장과 혈액순환 장애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됐는데요. 목 주변 근육들이 계속 경직되어 있으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이 나빠져서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 돌리기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후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5초간 유지하시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왼쪽으로 5초간 유지해주세요. 이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숨을 고르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로 각각 5회씩 반복하시면 목 주변 근육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어깨 으쓱하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양쪽 어깨를 동시에 귀 쪽으로 최대한 올려서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빼면서 스르르 내려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어깨 주변의 승모근이라는 큰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65세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이 2가지 동작만 꾸준히 하셨는데 3주 만에 목과 어깨 통증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원래 목이 뻣뻣해서 뒤를 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운전할 때도 훨씬 편해졌다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셔서 이 2 동작을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허리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허리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약해지고 동시에 척추 사이의 디스크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무거운 것을 잘못 들었을 때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올해 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허리 통증의 85%는 근육과 인대의 긴장에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근육의 경직이 주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허리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면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허리 스트레칭은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무릎 가슴으로 끌어안기 동작부터 해보세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 무릎을 구부려서 두 손으로 정강이를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 완전히 붙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시면 허리 하부에 긴장된 근육들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는 고양이와 개 자세를 번갈아가며 해보겠습니다. 네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등을 둥글게 구부리면서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고양이 자세를 5초간 유지하세요. 그 다음엔 반대로 허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고개를 위로 들어올리는 게 자세로 바꿔서 역시 5초간 유지해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시면 척추 전체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모 씨는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2가지 동작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색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2개월 정도 꾸준히 하시니까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여러분도 처음엔 조금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우리가 걷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절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무릎 연골이 닳고 주변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통증과 뻣뻣함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무릎이 아프다면 이미 관절에 문제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최근 서울아산병원 관절센터에서 발표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무릎 관절염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보다도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무릎 통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규칙적인 스트레칭을 한 그룹이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보다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분석됐어요.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앉아서 다리 뻗기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의자에 앉으신 후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발끝이 위를 향하도록 해주세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신 후 다리를 바꿔서 반복해주세요. 이 동작은 햄스트링 근육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무릎 뒤쪽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워서 무릎 구부리기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신 후 한쪽 다리는 쭉 뻗고 다른 쪽 무릎은 구부려서 양손으로 정강이를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뻗은 다리는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당기는 다리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세요. 30초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무릎 주변 근육들이 골고루 이완될 거예요. 대구에 거주하는 62세 이모 씨는 무릎 통증 때문에 산책도 제대로 못하시고 계셨는데요.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꾸준히 하기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동네 둘레길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셨답니다. 무릎 관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발목과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풀어주는 전신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목과 종아리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면서도 모든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에 있어서 발목과 종아리 근육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경직되면 전신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종아리 근육이 자주 뭉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고령자 건강실태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다리와 발의 피로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하루 종일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증상의 주요 원인을 발목과 종아리 근육의 기능 저하로 분석했습니다. 즉, 이 부위의 근육들이 제대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 못해서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규칙적인 발목과 종아리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부터 해보세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지지해주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를 뒤로 크게 빼면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종아리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한 후 다리를 바꿔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이라는 큰 근육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면서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앉아서 하는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신 후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주세요. 이때 발가락까지 함께 움직이면서 최대한 큰 원을 그리듯이 돌리는 게 좋습니다. 양쪽 발목을 번갈아가며 해주시면 발목 관절의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고 발 전체의 혈액순환도 좋아질 거예요.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최모 씨는 당뇨병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로 발이 자주 저리고 무거운 증상을 겪고 계셨는데요.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신 결과 3개월 만에 발의 저림과 부종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혈액순환이 개선됐다고 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하라고 권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스트레칭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는 목 돌리기와 어깨 으쓱하기, 두 번째로 허리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무릎 가슴 끌어안기와 고양이, 개 자세,
세 번째로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앉아서 다리 뻗기와 누워서 무릎 구부리기, 그리고 네 번째로 전신 순환을 개선하는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과 발목 돌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동작들은 특별한 도구나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에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투자하셔서 이 네 가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어색하고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강도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2주 정도만 꾸준히 하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인생 이막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관절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 이막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